전류 전압 저항 됐지? 일단 유자는 유수 뭐 이런 거 하듯이 흐름이라는 거거든. 흐름. 근데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야. 전하. 우리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지? 정기적 현상을 띠는 원인이야. 우리 이거 정의만 보면 조금 어렵지, 그지? 정기적 현상을 띠는 원인. 띠게 하는 원인. 그런데, 그지? 그냥 간단하게 전하의 종류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은 플러스 전기를 띄어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어떤 물질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양이 같으면 중성이지만 플러스가 더 많으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 됐지? 그래서 많은 쪽에 전기를 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전하가 흘러가는 게 전류인데 단위는요, 우리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갖고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플러스 전하는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가지고 있을까? 원자, 핵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는 누가 가지고 있어? 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전자는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원자 핵은 이동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의 이동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 건전지가 있잖아. 그지? 건전지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건전지 기준이야. 건전지의 마이너스 거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간다의 개념이 바로 전자의 이동 방향이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됐어? 그거는 처음에 전류를 먼저 정해놔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고, 그지? 그럼 봐라, 우리가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자, 첫 번째 거도 전자들이 무질서하게 막 운동을 하고 있지. 하지만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왜? 일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1이 두 개 가고 이쪽으로 두 개 가면 전체적으로 이동을 안 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전자가 쭉 이동을 할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쫓겨난 애들, 이동하는 애들이 바로 전자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보고 극을 알 수도 있다. 마이너스 밀리잖아. 그지? 마이너스 청력에서 튕겨가지고 플러스 반대 극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 이때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됐지? 자, 한쪽 방향으로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원래는 전하의 흐름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의 개념이다 라고 봐주면 돼. 압력을 가하면 뭔가 이동을 하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서 단위는 우리가 볼트를 사용합니다. 볼트를 사용합니다. 자, 이 전압은 사실 이해하는 게 살짝 난이도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중동부에서는 그지 물의 흐름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거의 많이 나온다 이게. 그지? 그래서 물과 전류를 비교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물레방아가 있고요. 그지? 물레방아가 있고 여기에서 펌프가 물을 높이 쫙 올렸잖아. 그지? 올리면 이 위쪽으로 올라간 물은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위에 있던 물이 밑으로 쭉 떨어지지? 떨어지면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질 거잖아. 맞지? 알지? 그지? 높이가 낮아지면서 속력이 빨라진다고.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 빠른 속력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했다. 높이 올라간 물은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도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물 있지. 이 물의 흐름을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펌프가 올렸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높이 차이 때문에. 그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전지가 있고요. 전지에서는 뭐가 나왔어? 전자가 이동했겠지. 그지? 전자가 이동하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켰고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야.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요거 비교하는 거는 전구, 얘는 뭐에 해당하느냐 하니까 물레방아에 해당이 돼.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지? 전하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이 전하에 의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일을 한 거야. 일을 하는 장소가 여기다. 그래서 꼬마 전구가 물레방아에 해당이 되고, 스위치는 당연히 밸브가 되겠다. 요거는 알겠지? 밸브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 물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은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간다. 흘러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에서는 바로 전자가 되는 거야. 됐지? 전자. 그리고 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펌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지가 되는 거지. 즉,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 주는 것이 바로 전지다. 그래서 펌프가 전지가 되겠고요. 물의 높이 차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니까 수압이라는 거 들어봤지, 그지? 수압. 물의 압력이야. 물의 압력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뭐라고? 전압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다. 알지? 물의 높이 차이가 바로 전압에 해당된다. 됐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지? 여기에서 우리가 물의 높이차 때문에 물이 흐르듯이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밀어주는 압력이 세니까 전류가 세게 흘렀잖아. 그죠? 그래서 전압은 V라고 씁니다. 전류 I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하나가 커지면 또 다른 하나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세진다. 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류계와 전압계, 요거도 그냥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지, 그지? 전류계와 전압계. 전류계는 당연히 전류를 측정하는 도구고요.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전류계의 기호는 전류의 단위를
써줍니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여기서 암페어, 전류의 단위 암페어 해가지고 짝대기나 물결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 쓰거든. 그치? 자, 짝대기나 물결 모양을 쓰는데 우리는 짝대기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전압계는 전압의 단위인 볼트를 요 안에 딱 쓰는 거야. 볼트. 여기 있지? 그래서 기호를 보면 아 이게 전압계고 이게 전류계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 그지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중요한 것이 뭐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야. 직렬로 연결한다. 맞지? 전압계는요 회로에 뭘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 전압계는 비읍 병렬로 연결한다. 비읍. 됐죠? 됐어?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자, 그런데 직렬, 병렬 구분하나 지금?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성준. 직렬, 병렬 구분하나 못하나? 자, 여기 있어. 응? 여기. 그렇지.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 만약에 건전지가 있다고 볼 때 건전지를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무슨 연결?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길이 다르지. 아래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이게 병렬 연결이야. 됐어? 구분했어? 자, 그러면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전지는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거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병렬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쌓아 올려서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 그런데 회로에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는 거는 형태가 다르잖아. 봐. 그래서 우리가 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라 여기서 일단 꼬마 전구가 있고요. 꼬마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건전지가 있다고, 전원장치가 있다고. 됐지? 물론 여기에 뭐 스위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지? 이 회로야. 회로인데 그러면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계를 이 회로의 어디에 놓아야 될까? 어디?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 회로에 아무데나 이렇게 놓으면요 이게 전류계를 자 이 회로 전압 전원장치에서 직렬로 연결한 거야. 됐어? 직렬은 원래 있는 라인 위에 그냥 그대로 설치하는 거라고 봐주면 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플러스 단자는 당연히 플러스 거기에 연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플러스는 플러스에. 그 다음 나머지 숫자가 적힌 거는 마이너스 단자인데 마이너스 단자는 어디에? 마이너스 거기에 연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지? 자, 그런데 봐봐. 이 오른쪽은 무슨 극 쪽에 연결해야 될까? 무슨 단자에 연결해야 될까? 여기서 쭉 가면 건전지 무슨 극이 나온다? 짧은 거. 짧은 거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이것들 또 헷갈리네. 야,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고 야, 긴 거는 반을 잘라 갖고 십자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성준이 기억 안 나? 긴 게 플러스다. 알겠어? 긴 게 플러스다. 야, 길잖아, 많잖아. 그래 플러스야. 배터리로 따지면 길쭉한 부분 툭 튀어나와 있는 게 그럼 거기가 플러스. 그래. 이게 튀어나온 게 플러스라고. 이게 마이너스고. 긴 쪽이 여기가 플러스야. 알겠어? 기호로 긴 쪽이 플러스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오른쪽은 무슨 극에 무슨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면 되고요.
쭉 가면 플러스 연결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단자 연결하면 된다고. 됐지? 그리고 전 앞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꼬마 정구를 기준으로 꼬마 정구의 병렬로 쌓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꼬마 정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도선을 따로 빼가지고 전압계를 꼬마 정구 위에 이렇게 쌓아야 돼. 이 위쪽으로 쌓든 아래쪽으로 쌓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쌓아야 된단 말이야. 라인을 따로 빼야 돼. 그게 병렬이야. 성준이 됐어? 자, 그래서 그지? 요거도 우리가 단자를 보면 자, 여기서 쭉 따라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극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해야 되고요. 쭉 따라가면 플러스가 나오니까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그림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됐어? 그지? 그 다음 공통점은요. 우리가 여기 단자에 보면 눈금 값이 있잖아. 그지? 이 값. 자, 예상값을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 알고 있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지? 제일 최대값이 제일 큰 단자에 연결해야 된다. 자, 이거는 봐. 50mA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측정을 하는데 내가 측정하는 전류값이 되게 작아가지고 그냥 최대값이 50mA까지만 측정할 거라는 이야기야. 이해돼? 그지? 그러니까 5A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5A까지 연결할 거거든. 5A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실제 내가 이 전류의 세기가 한 10mA야. 10mA인데 5A 연결하면 까딱도 안 하거든.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단자에 연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게 측정하려고 하는 게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얼마인지 모르면 너무 센 전류가 흐르면 터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연결할 때는 가장 안전하게 큰 단자에 먼저 연결했다가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 한 칸 밑으로 연결했다가 그래도 꿈쩍도 안 해. 그러면 제일 아래쪽 단자에 연결하면 쫙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봐라. 지금 현재 이 그림 요런 거 읽는 거 잘 나온대. 그지?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눈금 요렇게 돼 있는데 500mA 단자에 마이너스 그걸 딱 연결해 놨어.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될까? 최대값이 500mA 요 라인을 읽어줘야 된다. 어딘지 알겠나? 여기. 은지 그럼 몇 mA겠노? 5mA. 아니. 50mA. 아니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최대값이고, 알겠지? 여기 있는 건 최대값이고, 최대값인데 눈금이 여기 있으니까 맞지? 이해돼? 그래서 최대값이 500이니까 요 500 라인 요 라인을 읽어준다. 근데 현재 눈금이 여기 있으니까 300mA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가 500mA 단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500mA 라인을 읽어주면요 전류가 300mA로 된다. 근데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 자, 똑같이 그림을 딱 줬습니다. 맞지? 똑같이 이렇게 딱 그림을 줬어. 그림을 주고 자, 전류의 세기는 자, 이렇게 묻겠지? 그럼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300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적어야 돼? 3. 성준아. 네? 성준아. 야, 1A가 몇 mA야? 1A는요? 1000mA야. 1000mA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1넣은 게 아니고
미리암페어로 나오지만 묻기를 암페어로 물으면 암페어로 대답해야 되거든. 맞잖아. 네. 그러니까 1암페어는 공이 3개짜리야. 공이 3개짜리. 그러니까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치려면 공 3개를 빼야 되지. 공 3개를 여기서 하나, 둘, 3개를 빼면 얼마야? 0.4. 그래, 0.3A. 공 3개를 빼야 된다고. 알겠어? 산수. 야, 이거는, 하여튼, 잘해야 돼, 이거. 야,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곤란하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300mA 잘 해놓고, 아, 선생님 이거 못 봤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잘 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전기저항이야. 전기저항. 야,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방해하는 거야. 그지? 저항, 레지스탕스. 알지? 저항 세력. 아, 몰라? 아, 있어. 그지? 어쨌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단위는요, 뭘 쓴다? 옴 쓴다, 옴. 자, 저항은 왜 생겨? 야, 전류의 흐름이 뭐라 했어, 아까? 전류란 뭐가 흘러간다? 언제? 뭐가 흘러간다? 전자. 에이. 좀 배하라고. 어? 왜 말을 못하니? 전자의 이동 또는 전하의 흐름. 맞지? 맞지? 알면 끄떡끄떡 좀 해라. 저기 한번 놀러 갔다 오도 봐라. 정신이 쑥 빠져 있어. 어이? 자,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전자의 이동. 전하의 흐름.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그런데 이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자 이동을 방해하는 거야. 어떻게 전자 이동을 방해한다고?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원자가 자꾸 충돌을 하니까 그게 바로 저항이 되는 거다. 됐지? 원자는 이동 안 하는데 전자가 막 이동을 해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자, 일단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나? 그래, 원자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원자들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 전자가 이동하기가 쉽겠지. 그지? 그런데 그 밑에 다른 물질은요, 원자핵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어. 그럼 전자가 이동할 수 없잖아. 이동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얘는 저항을 R이라고 씁니다. 저항이 작다. 얘는 자, 요거 A, 요거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항은 누가 더 크다고? A보다는 B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됐지? 그 다음, 자, 요거를 잘 알아야 돼.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크고요. 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작다. 다시, 저항의 크기는 길이를 L, 됐지? 단면적을 S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항의 크기는 뭐분의 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됐어? 이거 봤어? 이런 거? 학교에서 못 봤어? 자, 그래서 봐. 우리가 요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면적이 1이고요. 길이가 20이야. 얘하고. 그지? 면적이 2고 길이가 10이야. 자, 얘를 RA, 얘를 RB라고 할 때 RA의 저항 대 RB의 저항. 저항의 B는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으면. 자, 얘의 저항은 어떻게 하면 돼? 면적분의 길이. 됐지? 그래서 1분의 2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도 면적분의 길이 얼마야? 2분의 10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는 5값이고 얘는 20값이야. 몇 대 몇이야? 4대 1. 산수가 너무 어렵나? 어려워? 이 수학은 잘하나? 다행이다. 자, 이렇게. 자, 뭐분의 뭐? 저항은 면적분의 길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면적분의 길이다. 면적이 넓어지면요, 저항은 작아지고요. 길이가 길어지면요, 저항은 커진다. 이런 얘기야. 됐어? 자, 하나하나 우리가, 그지? 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한 100개 중에 20개가 추려져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물론 고등부에는 그런 식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치? 자, 까똑 난리 났어요. 뭐가 이거야? 까똑 폭탄이야. 자, 그 다음에 옴의 법칙. 그지? 옴의 법칙. 옴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단위인데요. 그지? 저항의 단위인데, 전류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야. 전류는 아까 뭐라 했어?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에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이 크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지. 그래서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야. 자, 요거를 식으로 적으면 봐봐. 전류는 전압에 비례, 전류는 전압에 비례. 요거 모르겠는데, 전류는 기호로 I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뭘 쓴다?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 단위 암페어를 쓴다. 얘의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 전류 한글 대신 I 요거 기호 쓴다고. 알겠지? 그 다음 전압은 기호를 뭘 써? V 썼지? V 썼지? 단위는요, 뭐 쓴다? 볼트 씁니다. 이거. 암페어, 볼트. 그 다음에 저항은 기호를 뭘 썼다고? R. 얘 단위가 옴이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뭐 공식을 쓰지. 맞지? 그지? 특히 암페어하고 미리암페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옴의 공식 쓸 때는요, 미리암페어가 나오면 암페어로 반드시 고쳐서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값 자체가 다르거든. 결국에는 틀린 답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암페어로 고쳐서 써야 된다. 그래서 봐.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다. 요게 비례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 반비례 기호는 없어서 전류는 저항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묶었으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 비례한다. 됐지? 그래서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요거 많이 했을걸. 맞지? 거속시하고 똑같은 거잖아. 거속시하고 똑같이 옴의 공식입니다. V는 IR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 모르면 계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맞지? 맞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여기서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비례관계. 자, 이렇게 돼 있어도요, 비례관계. 뭐만 반비례관계? 전류와 저항. 얘만 반비례관계. 맞지?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 뭐만 반비례? 전류와 저항만 반비례.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져요. 반비례. 됐어? 다른 거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세죠.
전압과 저항도 같은 비례관계야. 근데 전류와 저항만 반비례. V는 IR.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V는 IR. 됐고요. 자, 그 다음 저항을 직렬과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그지? 저항. 자, 봐. 저항. 저항의 기호는 이렇게 쓴다. 됐지? 저항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저항을 이렇게 썼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지?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야. 됐지? 그럼,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지? 이 저항들을 어떻게 세로로 쌓는다라는 이야기였지, 그지? 세로로 쌓는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전체 저항은 계속 커집니다. 증가한다. 하나가 얘가 2옴짜리의 저항이라면, 그지? 2옴짜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몇 옴이 돼? 4옴. 그렇지. 전체 저항은 증가하는 거야. 이 직렬 연결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길이가 증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거든. 길이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2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은 전체 저항은요 작아집니다. 전체 저항은 감소한다. 근데 2옴짜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몇 옴이 되는지 아나? 2옴. 1옴이 돼. 1옴이 돼. 자, 봐봐. 이 연결하는 만큼 줄어드는 데 있잖아. 그러면 2옴짜리를 3개를 병렬로 했어. 그럼 몇 옴이 되게? 얘는 지금 2옴, 1옴이에요, 1옴. 합성장. 얘는 얼마게? 2분의 1옴. 3분의 2옴. 자, 2옴짜리를 4개를 병렬로 했어. 몇 옴이 되게? 4분의 2옴. 2옴짜리를, 자, 2옴짜리를 n개만큼 병렬로 연결해서 이런 의미야. 2옴 나누기 2개, 2옴짜리를 2개로 연결했네. 자, 얘는 얼마? 2옴짜리를 3개로 병렬로 연결했네. 그 3분의 2옴. 되겠어? 2옴짜리를 4개를 2옴짜리를 4개를 병렬로 연결했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체 저항을 그지? 병렬로 연결하면요. 전체 저항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저항 병렬 연결에서는 그지? 이렇게 역수로 더해 가지고 다시 역수를 취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잘 안 하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똑같은 종류의 저항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n개 분의 R1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다르잖아. 뭐 3옴짜리하고 6옴짜리 이렇게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어. 이런 거는 있잖아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로 해가지고 나온 값을 다시 역수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 역수로 해준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 6분의 3옴이 2분의 1옴인데 다시 역수를 해주면 2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맞지? 2, 3 그지? 자, 요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일단 요런 거는 넘어가고 어쨌든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감소하고 직렬로 하면 전체 저항은 증가한다. 그래서 그지? 직렬로 연결하면요.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했다. 여기에 병렬로 연결했다. 근데 전체 저항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도 해야 되는데 전체 저항을 계산하는 거는 사실 그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공식 때문에.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이게 직렬이 아니네. 병렬이네. 왜?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아니네. 직렬 맞지? 그지? 전체 저항이 증가해서 전체 전류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전체 전류가 감소한다. 병렬로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해서 전체 전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공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봐봐. 여기 이 내용에서 니들이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거.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거.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어. 회로에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어.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뭐가 일정하다? 전류, 전압. 뭐가 일정하다?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다라는 거야.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병렬이잖아. 병렬. 전체 저항값이 이제 줄어들기는 한데,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병렬은 뭐가 일정하다? 각 저항에 걸리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여기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자, 전압이 일정하다. 여기에서 전체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다. 이런 전압이 같다. 그치? 그래서 V1, V2 이렇게 돼 있을 때 V1이나 V2나 똑같다.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직렬에서는 전류 세기가 일정하고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류가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똑같고 병렬로 연결한 거는요. 병렬로 연결한 거는 전압이 무조건 똑같다라고 봐주면 된다고. 물론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지? 그 다음 직렬로 연결하면 한 선에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하나 고장나면 다 불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거 알지? 그지? 자,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걔가 딱 끊어짐으로 전체 전류가 차단이 되게끔 하는 거. 퓨즈, 화재 감지 장치, 장식용 전구. 이 장식용 전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다는 거 있지? 그런 것들. 그지? 좀 저렴이들이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은 하나가 나가도 다른 거는 그대로 쓸 수 있어. 어떤 거? 전부 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는 전부 다 병렬이라고 봐주면 돼. 그지? 불 끈다고 TV도 나가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멀티탭, 건물, 가정에서 쓰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그 다음 가로등, 맞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직렬과 병렬의 특징 학교에서 언급을 해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온다. 그런 얘기다. 됐어? 자, 일단